안녕하세요, 동남보트 양팀장입니다. 오늘 또 간만에 화면 꽉 한번 채웠습니다. 어탕기 정말 많죠. 2024년 작년 말에 로렌스의 새로운 모델 라인업 어탕기 라이브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라인업 같은 경우 앞서 제가 리뷰해드렸던 후크 리빌 시리즈, 이제 가성비 좋은 라인업이 있거든요. 그 리빌 시리즈가 단종이 되고 이제 이글 시리즈라서 새로운 모델 라인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글 4X 모델, 그 다음에 이글 5인치 모델, 이글 7인치 모델, 그 다음 이글 9인치 모델,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모델이 하나 나왔어요. 이글 아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 요 제품들 여러분 궁금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제 후크루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요 제품의 특징이 뭔지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카메라를 켰죠. 그럼 저와 함께 각 모델별로 하나하나씩 한번 언박싱 뜯어보러 가시죠. 자, 이번에는 이글 9인치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글 9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글 시리즈에서 가장 큰 화면을 자랑합니다. 뭐 위에 라인업으로는 FS 시리즈, 그 다음에 HD 프로 시리즈 더 고사양 모델이 있겠지만, 나는 가성비도 좋으면서 또는 신성을 좋게 해서 난 대형 화면이 좋아 하는 경우에 선택하시는 모델일 거거든요. 이글 9인치 스플릿샷과 트리플샷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스플릿샷, 트리플샷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저와 함께 언박싱하면서 알아보러 가시죠. 이글 라인 이제 언박싱을 할 거고요. 와, 일단 박스부터 엄청나게 큽니다. 약간 노트북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언박싱하면서 박스를 좀 벗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좀 벗겨놨거든요. 뿅! 자, 이렇게 박스를 벗겨놨고, 뭐 다른 모델과 여타 모델과 마찬가지로 웰컴 투 더 팀, 우리 팀에 온 거 환영해, 렛츠 겟 스타티드, 시작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요저 오른편에 이제 본체 9인치, 오, 큽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은 먼저 본체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우와, 큼지막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9인치급은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갤럭시 제 22거든요 22 이렇게 하고도 하나, 둘, 저부터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도 성인 남자 이렇게 잘 안 가려질 정도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뒷면을 보면 일단은 이글 시리즈 전부 라인업은 인치가 커진다 하더라도 포인트 1 설치는 힘듭니다. 포인트 1을 추가하시거나 여러 네트워크를 추가하신 분들은 FS급 이상으로 가셔야 돼요. FS 시리즈 가면은 여기 여러 가지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레이더를 달 수도 있고 포인트 1을 달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조그만 네모난 홈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매립을 할 때 요 모양대로 뒷면대로 딴 다음에 여기 피스 받거나 마포트 치는 용도예요. 근데 처음에는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액세서리 보시면 요 끼우는 클립이 있거든요. 굳이 내가 매립을 하지 않을 경우 여기 클립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송수파기. 요거 지금 트리플샷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트리플샷 모델 사이드 스캔이 되는 모델은 이렇게 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전원선 이제 연장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 연장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요 배선 연장하는 방법, 뭐 송수파이 졸업하는 방법 다 영상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탐기 설치하는 이제 어디 조타 콘솔 운전소에 설치하는 브라켓이고, 그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옆에 본체 옆에 이렇게 연결해서 볼트 뭐 조여주는 볼트거든요. 요거는 이제 송수파기 브라켓이고요. 송수파기 조립하고 설치한 거 영상 또 둘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글 시리즈는 공통적으로 이런 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커넥터 홀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홀더가 있고요. 이런 전원선 같은 거 크기 따라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고 또 홈에 들어갈 때 딸깍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넣고 잠그시는 용도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피스나 고정하기 피스, 아까 전에 뭐 코너에 있던 클립들, 그 다음에 퓨즈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전원선 연결 때 쓰는 퓨즈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그런 액세서리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빨리 이것도 전원 한번 켤 수 있도록 전원 작업을 해서 전원 넣어 보면서 제가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전원 넣으러 가시죠. 자, 이제 배선을 아까 전에 이제 끊겨 있는 거 보셨죠? 저희가 이제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고 수축 테이프 작업까지 해서, 그 다음에 퓨즈 이제 구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3A 퓨즈까지 넣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인산철 배터리에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링 단자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은 실제로 본인께서 자가로 하셔도 되고요. 저희 옵션으로 선택을 이제 하시면은 이런 송수파기 조립과 배선 연장 작업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집에서 나는 부속도 없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구매하실 때 옵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는 송수파기 커넥터고요. 여기 전원 커넥터 있습니다. 전원 커넥터에서 보였던 이 캡 한 번 더 잠궈주시는 이탈 방지 캡, 요게 이글의 약간 포인트라는 거. 배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보트에 그 12V 연결하시면 됩니다. 24V 연결하시면 안 돼요. 220V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12V, 자 빨간색 플러스 단자는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 인산철 배터리 저희 홈페이지 또 저 있거든요. 이제 가이드부터 쓰기도 좋고 그다음 어탐기 쓰기도 좋은 인산철 배터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이거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것도 자 빨간색은 플러스, 검은색은 마이너스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탐기 한번 켜볼게요. 자 이제 배터리 연결까지 했으니 전원 버튼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 오른쪽에 있는 요 전원 버튼이고요. 요걸 터치 꾹 누르면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전원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렌스 로고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시리즈마다 아이덴티티를 약간 부여해 주는 거는 저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심심하잖아요. 그냥 로렌스만 나오면. 자 여기서 확인, 엔터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일단은 저희가 뭐 기본 포맷 자체는 다 동일합니다. 왼쪽에 이제 설정 같은 여러 설정 변경할 수 있는 게 있고, 목적지 항로 항적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 뭐 정보 저장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리뷰하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글 라인 트리플 샬 모델이거든요. 지금 이글 라인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제품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글 라인 HDI 50에 200Hz 모델이 있고요. 이글 라인 트리플 샬 모델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개념만 설명해 드릴게요. 본체는 같습니다. 본체는 같습니다만 스플릿샷과 트리플샷의 기능이 조금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해도가 나와서 내 배의 위치라든지 포인트 정보라든지 어초 정보 것들이 나와 있는 해도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탐, 밑에 있는 어군을 보여주는 어탐 기능, 다운 스캔. 이 다운 스캔은 밑에 화면, 밑에 바닷속 상황을 실사로 스캔해줘서 이미지화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고기를 보기 본다보다는 지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실사화된 화면을 보이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라인 모델의 스플릿샷 모델 트리플샷 같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사이드 스캐닝 기능이 차이가 나요. 스플릿샷은 스플릿이 두 개라는 의미가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탐과 다운 스캔 나눠지는 거고요. 트리플샷은 세 개, 어탐, 사이드 스캔, 다운 스캔 세 개, 사이드 스캔이 추가로 되는 걸 얘기합니다. 사이드 스캔을 제가 설명하자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길어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자 물속에 이런 물건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밑에서 바닷속을 보고 있어요. 다운 스캔은 이 제품을 밑에서 봤을 때 이제 이미지화를 해줍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이 바닷속에 떨어진 물건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 스캔은 뭐냐면 기능은 옆에 측면을 보여줘요. 측면에 이런 로고들도 요거 뭔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위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측면을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에서 차이냐면 어초를 찾을 때 옆에 측면을 봤을 때 아 이게 어초구나, 다운으로 보는 것보다 사이드까지 보게 되면, 측면까지 보게 되면 어초를 파악하기는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트리플샷은 기능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가격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024년 2월 기준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환율 변동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거예요. 로렌스 본사에도 가격 올린다는데 저한테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2025년 2월 기준입니다. 라인 스플릿샷이 159만 5천 원이고요. 라인 트리플샷도 159만 5천 원입니다. 왜 기능이, 저도 맨 처음 의아했어요. 기능이 원래 트리플샷이 더 비싸야 되는데, 왜냐면 사이드 스캔이 있으니까.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인 스플릿샷에 뭐가 되냐, 50에 200Hz라고 표시가 있어요. 50 나누기 슬러시하고 200Hz. 이게 뭐냐면 이게 송수파기 흔히 말하는 우리 소나라고 하잖아요. 송수파기 소나가 50에 200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있고 83에 200Hz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50에 200Hz를 사용하는 거는 좀 더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막 길어서 더 깊은 수심, 예를 들면 동해권 같은 경우에 조금만 나가도 막 60, 70, 100m권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83에 200Hz 일반적인 어탐 송수파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탐을 잘 못 찍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 파장이 긴
50에 200Hz 송수파기를 사용을 하면 더 깊은 수심까지 어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스플릿샷 50에 200Hz 송수파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914m까지 어탐을 흩을 수 있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양 팀장은 914m 못 갑니다. 보통은 1-200m권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동해안을 내가 주로 뭐 대구 낚시라든지 깊은 수심을 하신다는 경우에는 50에 200Hz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트리플샷에서는 832 200Hz를 주파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동해안에서 깊은 수심 제가 봤을 때는 100m 이상 넘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9인치급에서는 내가 동해안권을 주로 낚시를 할 거냐, 어탐을 쓸 거냐, 아니면 서남의 거 깊은 수심 많이 할 거에 따라 좀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50에 200Hz 모델의 송수파기 조금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조금 특이한 이때까지 없었던 가격 정책이긴 한데 나인 스플릿샷은 송수파기가 좀 더 깊이까지 볼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사이드 스캔 빠졌다. 근데 나인 트리플샷은 깊은 동해안 수심을 볼 수는 없지만 사이드 스캔이 추가가 돼서 금액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글 트리플샷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캔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원을 켰을 때 아까 요 버튼에서 이런 메뉴들이 나오고요. 요 메뉴는 실제 쓰시게 되면 뭐 해도를 내가 띄워놓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탐 화면을 먼저 띄울 수도 있고요. 지금은 중지되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중지는 됐을 때는 송수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연결이 되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될 경우에는 이 전원 버튼 누르셔서 보시면 여기 어탐 중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커서 이동하셔서 엔터 버튼 누르면 어탐 중지가 풀립니다. 또 한 가지 팁.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밝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소비자분이 간혹 어떤 경우 전화가 오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화를 켰는데 켜지질 않아 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해서 너무 어둡게 한 경우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버튼 눌려서 밝기 조절해 주시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페이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해도들 보면서 사이드 스캔, 어탐도 보고 사이드 스캔도 보고 다운드 스캔 보고 싶어. 네 가지를 다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내가 여기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엔터를 눌리면 이렇게 네 가지 해도, 사이드, 다운 스캔, 어탐 화면 동시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조합을 추가하고 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게 하시면 되고요. 설정 같은 것들을 가보시면 몇 가지 여러분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1월 달에 요번에 출시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본사에서 매뉴얼이 준비 안 돼서 약간 종이 프린트 형태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한글 간이 설명서들이 나왔고요. 이런 이제 책자 형태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매뉴얼 다 제공해 드리거든요. 웬만하면 다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뉴얼은 뭐 굉장히 여러분이 심화 단계로 가고 싶을 때는 쓰시면 되는데 간단히 쓰시는 거는 그냥 기본 세팅 값대로 쓰시면 됩니다.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셔도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단위 부분에서 얘가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도 처음 세팅하게 보면 손속이 노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노트가 익숙하신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박이 운영하셨던 분 같은 노트가 익숙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속이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는 시속으로 바꿔주시면 해도나 내가 배가 닿을 때 이제 시속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수심, 고도, 지금은 수온이 간혹 옛날 로렌스 모델 같은 경우 여기 화시로 돼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이제 섭시로 대부분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혹시나 화시 돼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눌러서 F는 화시고요. 섭씨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도 모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모델을 제가 보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글 시리즈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이글 시리즈는 소나타급이거든요. 급 자체는 앞선 리뷰에 다했던 FS급이 훨씬 더 높습니다. 터치도 되고 속도도 훨씬 빨라요. 일단은 이글 시리즈가 앞선 리뷰 시리즈에 비해서 진짜 화면이 깔끔해졌습니다. 해도 부분에서 이런 텍스트를 클로즈업 했을 때 깨짐 현상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확실히 여기에 대한 아이콘들이 깨짐 현상 확실히 없어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편광 선글라스 낚시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편광 선글라스 썼을 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흔히 많이 쓰시는 이런 고글 타입의 편광 선글라스 렌즈를 뺐습니다. 제가 이 촬영을 위해서. 자, 이게 편광 폴로라이즈드 이렇게 편광된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화면과 편광을 썼을 때
큰 차이가 없죠. 평광을 쓴 것과 시인성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게 진짜 IPS 그 패널이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컴퓨터 모니터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요 모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평광 선글라스 쓰게 되면, 자 보시면 어둡죠? 보이죠? 아까 어탐기랑 완전 확연히 차이 나지 않나요? 어탐기는 화면이 그래도 잘 보였잖아요. 이렇게 평광 렌즈를 끼워보면 어둡게 잘 안 보입니다. 어떠세요? 다르죠? 제가 조금 이런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리뷰하는 맛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가 비교해 드렸으니까 이런 게 장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토 튜닝 소나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탐기 사실 때 모르는 장비다 보니까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에 고민이 많으실 건데, 오토 튜닝 소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대실 게 없어요. 자동으로 오토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다 세팅이 됩니다. 크게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일 거예요. 이 버튼들이 좀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리빌에 비해서는 조금 직관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간단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성비가 좋다. 159만 5천 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게 된 이글 시리즈는 뭘 많이 고민하시냐면 FPS 시리즈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단점을 조금만 얘기를 한번 하자면, 확실히 터치가 안 되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 FPS 시리즈가 아무래도 우리 핸드폰이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터치가 되면 요게 된단 말이에요. 요건 안 되지만 요게 된다는 게 굉장히, 그다음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싹싹싹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터치가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단점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 총평을 해드리면, 이글 라인 모델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은, 나는 정말 많은 돈을 투여하기 싫다. 근데 액정은 크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로 낚시하시고 보팅하시면서 액정 작으면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이런 4개 띄워놨다. 물론 4개 띄우시는 분 솔직히 없기는 합니다. 액정을 내가 크게 보면서 근데 내가 FS나 HDS 굉장히 고사양급을 가기에 부담스러운 분들, 또는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드셔서 내가 기능이 어탐 기능에만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하니까 액정을 좀 시원시원하게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께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모델이다. 하지만 내가 고사양을 원한다면 그냥 FS 시리즈로 가세요. 그게 낫고요. 나는 100만 원대의 액정이 9인치급을 이렇게 크고, 사이즈스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기능까지 다 있어. 야, 이거 사면 웬만하면 뭐 다 할 수 있겠네 싶은 분들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탐기는 거거익선입니다. 액정이 크면 클수록 정말 유리합니다. 어군을 볼 때도 유리하고요. 여러 해도에서 내 위치 포인트를 찾을 때도 액정이 크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또 제가 어김없이 5% 쿠폰 아래 링크 구매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5% 쿠폰 적용시켜 받으시면 그래도 돈 7, 8만 또 낮아지니까요. 모델별로는 이런 거 어탐기 다 미리 사볼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저한테 수익이 돌아오는 건 없어요. 수익보다는 저한테 큰 에너지원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남모터 양팀은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